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일 수업이고요. 자, 카메라. 우리 보통 갖고 계시는 카메라 어플 있으시죠? 카메라. 자, 여기를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한테 카메라를 하면 저한테 물어보셔요. 선생님, 사진 잘 찍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찍어보시고, 다른 사람 사진을 많이 보시는 게 방법이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득도를 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셀카 찍는 방법. 자, 카메라를 터치를 해서 여시면, 자, 보통 카메라, 잠시만요. 지금 제가 바깥으로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카메라 종류가 나오면 이렇게 회전식으로 된 게 요거는 앞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뒤를 바꿔주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앞뒤를 바꿔주는 거. 내가 오늘 닦고 왔는데 얘가 또 닦으라고. 자, 더럽다고 떴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앱을 사용하실 때 설정이라는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설정을 한번 터치해보면 전에는 내가 카메라 이 사진 찍는 데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고속으로 착착착착착 해서 찍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꾹 누르면 동영상으로 넘어가. 그게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전에는 얘를 꾹 누르면 이게 사진으로 찍혔는데 동영상으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얘를 아래로 당기셔야 돼요. 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보이시죠? 22개가 한 번에 찍힌 거예요. 연속 촬영. 당겼다 놓으면 바로 해서 그게 지금 카메라 설정에서 요 상단에 촬영 버튼 밀기예요. 그래서 고속 연속 촬영 이렇게 써 있죠. 밀기는 우리가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당겨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워터파크. 저하고 또 폰이 틀려서 저는 있는데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좌우가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보고 오른손 같이 들면 앞에 있는 사람은 반대 손을 들죠. 근데 우리 거울에서 보면 우리가 오른손 들면 얘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쪽에 손을 들잖아요. 그게 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입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내가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 있습니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에서도 손떨림이 여기에 불 켜지면 우리도 모르게 살짝 거진 다 떨어요. 수전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떨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불 들어와 계셔요. 거의 대부분. 요거는 뭐냐면 내가 어두운 곳에서나 찍어도 잘 찍히게 사진이 잘 찍히게 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고 요 수직 수평선 안내 있잖아요. 요 수직 수평선 안내는 여기에 불을 켜놓으시면 내 카메라에 바둑판이 생겨요. 바둑판이. 내 카메라에 이렇게 사각 바둑판이 생겨서 그 선에 맞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실생활에 뭐에 쓰시냐? 액자 걸으실 때. 이렇게 들고 수직 수평 여보 여기 오른쪽 좀 내려와서 조금만 위로 올려봐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 이 수직 수평을 맞춰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 불을 켜시면 되고요. 현재는 여기에 불 켜놓으면 평상시 바둑판 모양이 생겨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켜지 않습니다. 자, 위치 태그에 저는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녔던 곳 내가 다닌 곳 거기가 어딘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왔었는데 1년 전 5월 달에 당신이 어디를 갔다 왔어 그런 사진들 내가 갔던 장소들을 가르쳐 주는 게 여기 위치 태그. 자, 그 다음에 촬영 방법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음량 버튼 누르기 동영상 촬영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 음량 버튼 누르는 거를 한 번만 딱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찍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부딪혀서.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음성 명령, 여기에 불을 켜놓으시면 내가 카메라 버튼을 안 눌러도 말로 김치 스마일 하면 얘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거고, 프로틴 촬영 버튼은 요 하단에 보통 카메라 찍는 하얀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생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 좀 아까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에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또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놓고 싶은 데다 놓으실 수 있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 내밀기에 불을 켜시면 내가 목소리가 아니고 손바닥을 카메라에 보여주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이 음성 명령은 잘 안 돼요. 발음이 시원찮은가 얘가 잘 안 되는데 얘는 잘 돼요. 되돌아오게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실게요. 거기에 불 켜놓으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김치 이거 김치 하니까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을 얘가 인식을 하면 이렇게. 굳이 내가 요 버튼을 안 눌러도 지가 내 손바닥을 인식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 다시 설정 터치하셔서 쭉 올리셔서 촬영 방법입니다. 터치하셔서 요거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불을 켜놓으셔도 되고 꺼놓으셔도 되고 저는 빨리빨리 그래서 일단 꺼놓습니다. 자, 다시 화살표 해서 카메라 설정.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 카메라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하셔서 오시면 진동 피드백이요? 이건 진동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진동으로. 카메라가 사진이 찍히면 진동으로 가르쳐 주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번개 모양 있죠? 이거는 프레시예요, 프레시. 우리는 요즘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어두운 데서도 프레시가 없어도 너무 잘 나와요. 빛을 너무 잘 갖고 와서 저는 굳이 켜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정해서 불을 켜놨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디테일하게 잘 나오게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켜놔도 사진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을 두시는 곳이에요. 시간을 여럿이 찍거나 이렇게 보면 그 카메라 이렇게 세워놓고 찍으실 때 필요하실 때 여기를 터치해 보면 2초 5초, 10초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필요한데 초를 선택하면 여기에 초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본인이 얘를 설정을 해야 됐었어요. 본인이 사이즈 이거는 사진 찍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게 자 셀카로 돌리면 내 얼굴로 돌리면 기본적으로 3대4로 얘가 바뀝니다. 전에는 이걸 설정을 안 하고 찍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3대4 사이즈가 내 얼굴이 젤로 예쁘게 나오는 사이즈.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3대4. 자, 제가 바꿔서 16대9. 확 퍼져버렸죠. 원래도 업데이트 하긴 한데 1대1. 요렇게 이게 얼굴 이 크기 자체가 확 틀리게. 그래서 요거 하나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셀카는 3대4다. 셀카는 3대4다.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필요가 없어서 만지지 않았는데 얘는 안 만져보고 얘는 필터예요. 필터.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식의 빨간색을 강조해서 찍어줄 건가 요거 사진 찍는 자체에서 그거고 얘는 제가 안 눌러봐서 몰라요. 필요 없으면 저도 잘 안 눌러보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금 사람 모양 하나에 불이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친구들하고 찍으실 때 여러 사람이 찍을 건가 혼자 찍을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뒤로 밀림이 틀려요. 자, 혼자 찍는 걸로 돼 있을 때하고 여럿이 찍는 걸로 돼 있을 때 확 뒤로 밀리죠. 내 얼굴이.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어울리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3대4도 몰랐고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여럿이 찍었을 때 내 얼굴만 대빵 크게 나왔었을 거예요. 요 기능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셀카 찍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내 폰에 보이시죠? 내 카메라가 자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면에 놓으시고 카메라 놓고 밑으로 버튼을 보고 이렇게 찍어요. 그쵸? 보통 다들 이렇게 찍으셔. 이게 아니고 살짝 요 카메라가 내 눈썹 위 그 다음에 손을 미리 갖다 놓고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찍으면 내 눈이 커진다. 카메라가 내 눈썹 위. 자, 카메라가 내 눈썹 위 그랬더니 턱이 같이. 그러지 말고 얼굴은 그대로 카메라만 살짝 위로. 자, 그 다음에 셀카의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이 정면보다 살짝 옆면이요. 45도 각도 있죠. 사람은 정면보다 옆면이 훨씬 이쁩니다. 자,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옆면 사진이고요. 얘가 정면 사진이고 얘가 평상시 우리 선생님들 찍는 사진입니다.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만 들어줘도 내 눈이 커진다. 카메라만 들고 화면만 보고 찍어도 내 눈이 커진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나오죠. 요 밑에서 찍으면 이 하관 턱 있는 데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위에서 찍으면 내 얼굴이 조금 갸름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찍냐면요. 카메라를 이렇게 손바닥을 펼친 데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 두 개를 받쳐요. 손바닥에 있고 이 두 개를 받치고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가 자유롭습니다. 움직이는 게. 그러면 옆면에 아까 이렇게 버튼 넣고 찍는 거하고 이 엄지손가락 미리 넣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사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요. 실물보다 훨씬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러신 분 있어요. 이게 똑같이 옆면인데 얘하고 차이 보이시죠? 자, 셀카 찍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 자, 홈 버튼 눌러서 나오실게요. 나오시면 본인들 갤러리 있으시죠? 자, 갤러리 사진을 한 장만 아무거나 자, 자, 한 장만 아무거나 터치해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본인들 카메라 하단에 연필 있으실 거예요. 자, 연필 모양 한번 터치해 주시죠.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필 모양 터치하시면 자, 얘네들이 있어요. 지금 뭐가 선택이 된 거면 자르기라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겹쳐 있는 건 내 사진을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남고 까만 부분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내 사진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왼쪽 바꿔주는 거예요. 사진을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얘 풀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면 사이즈 변경입니다. 사이즈 변경. 이렇게 보면 요 사진에서 2대 3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웃겨. 자, 얘는 내 사진을 수정하는데 지금 가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료라는 글자로 이렇게 끌고 가면 보이세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 사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하면 상하 밑에서 완전 웃기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수직 수평을 조금 이렇게 어느 쪽을 더 크게 할 건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려면 취소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본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 지금 직접 그리기가 자, 영역 직접 그리게 되면, 여기, 요렇게 하면 지금 점선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선 보이시죠? 맞춰서 요만큼만 남기고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만큼만 남기고. 되게 웃기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건 좀 그거 직접 그리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도형 모양 있죠? 보면 여기 동그란 콧구멍만 보이겠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사진을 요 동그랗게 해서 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삼손, 하트, 별 이런 식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도형 모양으로 내 사진을 잘라서 저장하시면 자, 그냥 저장하시면 원본이 사라집니다. 그냥 저장하시면 원본 사라집니다. 폰에 원본 복원, 저장 이렇게 나온 폰이 있고 그냥 저장만 있는 폰은 원본도 남아있고 새로 만든 것도 남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사라지고 새로 만든 사진만 남습니다. 자, 얘 맨 끝에 보면 웃는 얼굴이 있어요. 스마일 얼굴 있으시죠? 자, 터치해 보시면 그리기라는 글자에 지금 노란색 또는 다른 색상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는 화면 자체를 검정색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색상이 좀 틀리게 들어오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그릴 때 내 그림 위에 그릴 때 선택하는 펜들 모양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네모칸은 내가 그렸는데 글씨를 쓰거나 했는데 잘못 썼어 그럴 때 지우라고 쓰시는 지우개입니다. 펜을 터치를 해보시면 얘가 펜의 굵기예요. 첫 번째 줄은 펜의 굵기. 여기가 굵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는 명도예요. 색상을 얼마나 진하게 보여줄 건지 연하게 보여줄 건지. 명도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요. 색상은 여기를 터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요거 선택 다 하셨으면 X 누르셔도 되고 요 화면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X 누른 다음에 사진에 낙서를 뱅글뱅글뱅글뱅글 그 다음에 지우개로 다시 지우면 돼요. 찍찍찍찍찍 손으로 이쁘게 써도 되지. 연필 선택하고 그
근데 손가락으로 쓰다니 참 글씨가 그죠? 자, 지우개로 지우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자, 하단에 얘가 지우개 하단에 보면 그리기 맨 끝에 텍스트 있습니다. 텍스트 한번 터치해 보시면 글자 쓰는 데가 나와요. 자, 요 첫 번째 거 짝대기 3개, 줄 3개는 당신이 글자를 쓰면 가운데 정렬로 써줄 거야. 당신이 쓰는 글자 박스에 가운데 정렬로 써줄 거야. 그 다음에 A자는 내 텍스트 글씨체입니다. 글씨체. 글씨체인데 글씨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요. 얘는 내가 글씨를 쓰면 글씨 밑에 줄이 가는 거고 얘네는 좀 눕더라고요. 글씨가. 피곤하신지 좀 누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번째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내가 쓰는 글씨의 색상입니다. 내가 쓰는 글씨의 색상.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T자. 자, T자 한번 터치들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깜빡거리는 게 좀 바뀌어요. 요거예요. 상자가 생기고 안 생기고 상자가 내가 선택한 색상의 상자가 생기고 안 생기고 흐릿해지고 그게 요 T자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자가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시면 돼. 요거 어디다 쓰시냐? 몇 월 며칠 어디 놀러 갔다 오셨을 때 그럴 때 몇 월 며칠 자 06월 09일 해서 이렇게 저는 썼어요. 한번 쓰세요. 쓰고 또 쳐서 하셔야 돼. 자, 완료라를 글자가 누르시면 이렇게 상자가 생기고요. 휴지통은 버리겠다 소리예요. 얘는 한번 글자를 쓰면 고칠 수가 없어서 버리고 다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 자, 내 사진을 또 꾸밀 수도 있어요. 이 스티커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텍스트 놓으신 거고 이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 하단에 저하고 똑같이 있으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얼쑤 스티커에서 이렇게 옆에 걸 눌러보면 얘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시간 나시면 자기 사진으로 스티커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꾸며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자가 있을 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되고요. 상자 위에 보면 네모칸 2개는 복사예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겠다. 복사. 그 다음에 요 꺾음새 있는 건 왼쪽 오른쪽 전환.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대기 놓고 연지곤지 찍어야지. 이렇게 연지곤지 찍어는 자, 요렇게 해서 저처럼 글자가 2개 보이시는 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을 누르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누르면 원본이 사라지고요. 원본 놔두고 나는 만든 거 또 저장하겠다, 이중으로 저장하겠다 싶으면 여기 점 3개, 지금 점 3개를 터치를 하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로 저장하시면 2개가 다 남아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고 얘가 원본이죠. 2개가 다 남습니다.
다른 어플을 사용 안 하셔도 이렇게 내 사진에 글자도 쓸 수 있고 내 사진을 오려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 본인들 폰에 네이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없으신 분들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뭔가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플레이스토어를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네이버가 있으셔도 한 번씩 같이 해보실게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게임에 있는지 앱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앱을 설치하고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 앱에 있으셔야 돼요. 나는 게임 좋아해서 게임을 설치할 거야. 그러면 게임에 있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앱을 터치하신 다음에 상단에 터치하시면 네이버라고 한번 쳐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열기 뜨며 열기를 터치하면 화면이 열립니다. 업데이트라고 뜨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화면 여시면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사진 본인이 넣어놓는 거예요.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이고 짝대기가 설정입니다. 요 보면 짝대기 3개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바로 가기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요 바로 가기. 요거는 내가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네이버를 열었을 때 뭐가 먼저 보였으면 좋겠는지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편집이라는 걸 터치를 해보시면 요 하단에 있습니다. 요 하단에.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거를 끌어다가 상단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안 쓰는 건 편집이 없으세요? 보셔야 돼요. 요 밑에 전체 서비스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쵸?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에는 별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핀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핀이 꽂아서 불이 들어온 건 내가 보겠다 소리고 내가 소식을 보겠다 소리고 요런 거는 내가 터치할 때만 보겠다 소리예요. 네가 나한테 소식을 안 줘도 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쇼핑에는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설정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여기 핀을 한번 터치를 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건 핀을 꺼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 들어온 핀이 없어요? 핀으로 안 되어 있고 별로 돼 있으세요? 아니면 네모칸으로 돼 있으세요? 하셨고 그 다음에 요 톱니바퀴 모양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요것도 홈커버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로그인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판 설정이 아까 우리가 불 켜놓고 안 켜놓고 그런 것들이 주제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하실 수 있어요. 폰트 설정은 터치하시면 폰트 설정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셨죠? 로그인 안 하셔도 요건 나오시죠? 글자 크기를 내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이버를 보실 때 글자 크기를 네이버를 열었을 때 글자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글씨체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터치하면 공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 글꼴이 보니까 우리 설정에서는 나눔 고딕이 컸는데 여기 네이버에서는 나눔 고딕이 크지 않아서 그냥 기본 글꼴로 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막 글씨체 이상하게 막 바꾸는 게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글씨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커버 있습니다. 커버 이거는 로그인이 안 되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커버를 터치하는 순간 본인 갤러리가 다 나와요. 그죠? 커버를 터치를 하면 사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홈 커버 적용하면 얘가 홈 커버에 들어와 있어요. 홈 커버가 뭐냐? 맨 처음에 내가 딱 네이버를 열었을 때 스마트폰 활용해서 글자 뜨셨죠? 그겁니다. X하면 사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얘가 홈 커버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해서면 저 같은 경우 딱 사진이 맞게 들어왔는데 맞게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줄 3개 톱니바퀴 해서 아까 여기 화면 스타일로 오셨는데 홈 커버 꾸미기를 터치를 해서 들어오시면 요 화면 커버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오세요.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올리셨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안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해서 오신 다음에 얘를 터치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위로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얘가 되는 거야. 그거 한 장만 되냐? 아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닫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보여줘? 5개가 있다고 이렇게 써있죠? 요 5개가 내가 네이버를 열을 때마다 랜덤으로 보여줍니다. 5개를 보여드리려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빼기. 얘를 터치하니까 옆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저는 있는데 얘 중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워야겠다. 그러면 빼기. 이제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로그인 관리고요. 자동으로 돼 있고 네이버도 내가 로그인을 해놓고 살다 보니까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여기로 오시면 보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안하시면 되고 캐시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캐시 삭제 한번 터치하셔서 삭제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웹페이지 우리가 열어보거나 임시로 저장한 데이터만 삭제하겠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삭제해 주시면 캐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발자국. 내가 이거 보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저거 보러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내 폰에. 그거는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남아있으면서 저장 공간을 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요 캐시를 삭제하는 게 굉장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네이버 기본 브라우저 설정에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뭐냐 네이버가 있으시고요. 네이버가 있으시고 우리 폰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 모양, 지구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터치를 했을 때도 네이버가 바로 열리게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딴 게 있어서 설정 안 하고 불을 안 켜놨습니다. 네이버로 보통 여시지 인터넷 브라우저를 잘 안 여시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글자 크게 보기에 우리가 글자를 아까 크기를 조절해 놓으니까 크게 보기에 불을 켜놓으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팝업 차단에 저는 불을 켜놨어요. 요거는 내가 필요하면 터치해서 열게. 웜으로 보겠느냐 웹으로 보겠느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켜놓으니까 웜으로 보겠느냐 웹으로 보겠느냐 이게 뭐냐면
모바일 화면으로 보겠느냐, 컴퓨터 화면으로 보겠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 화면으로 볼 일이 없어서 얘를 불을 켜놓으면 컴퓨터 화면으로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얘가 물어봐요, 한 번씩. 뭘로 볼 건지. 그때는 터치하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죠. 장시간 내가 네이버를 사용하다가 배꼽 눌러서 놔뒀어. 잊어버리고 있었어. 장시간 사용 안 하면 다시 열었을 때 네이버 홈이 열려야지 내가 열어놓은 페이지가 열리지 않게 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사이트 접속 차단인데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열 수 있게. 그 다음에 동영상 기능 자동 재생에 보면 지금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으실 거예요. 여기 터치하셔서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거 설정으로 다시 오시면 지금 요 위에 하고 잠깐 쉬었는데, 자, 알림이 있습니다. 수신 설정. 여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알림 내용 미리 보기에 지금 불들 켜 있을 때고요. 저는 얘를 불 꺼놨어요. 네이버 내가 사용할 때만 들어와서 보려고 불을 꺼놨더니 지금 네이버에 메일 온 거, 그 다음에 저는 톡톡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톡톡 온 거, 그런 걸 지금 들어와서 이런 게 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아이콘 배지가 안 보여서 모릅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건 저는 구글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잘 사용 안 해서 필요할 때만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꺼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끔이라는 게 뜨는 건 제가 여기서 보내는 선전이나 알림 같은 걸 안 보겠다 꺼놓은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서 안 보겠다. 터치를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푸시 알림 해서 이런 걸 이렇게 꺼놓고 가면 얘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전 광고들 때문에 알림 수신 설정에 와서 끄는 것도 있다. 그래서 끄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자, 다시 나오시면 위치 기반 검색에는 불이 들어오셨어야 돼요. 이거는 네이버 음성 대화 호출인데 글자를 안 쓰고 음성으로 안녕 네이버 해갖고 부르면 된다는데 이거는 네이버를 터치해서 열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터치해서 뭐 했을 때는 마이크를 그냥 터치만 하면 마이크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불이 조금 덜 켜져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좀 꺼놓고 연락처 자동 업데이트에 불이 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설정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셔도 돼요. 자, 위에 화살표. 네이버 설정에서 네이버 홈으로 오시면 뉴스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뉴스 콘텐츠.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보통 뉴스라고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 때문에 네이버를 딱 열었을 때 저희 아이 카페가 딱 열리게 제일 앞에 놓은 거예요. 얘 보이시죠? 화살표. 얘를 터치를 하면 요 하단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X가 쓰이는 건 내가 보겠다 소리예요. 도화기가 써 있는 건 내가 안 보겠다 소리예요. X를 치면 안 보는 걸로 됩니다. 도화기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애트는 안 보시면 X 누르고 뿜 내가 뭔지 모르는 것들 관심 없는 것들은 여기서 꺼주면 요 상단에 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자 뉴스 다음에 꾹 눌러서 끌고 우리 동네를 앞에다 놓으세요. 뉴스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거라 뉴스 다음에 꾹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뉴스 다음으로 놓으세요. 필요 없는 것들은 꺼서 더하기가 보이게 하고 내가 보겠다 필요한 것들은 X가 보이게 하고 자, 이렇게 놓으세요. 입니다. 뉴스 다음에 우리 동네가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 동네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위치 기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우리 동네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마지막 본 데가 부여군이라 부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옆에 지금 본인이 있는 데 없으면 요 옆에 동그란 걸 터치를 하면 이렇게 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에 불이 켜 있어야지만 바뀝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가로수길 서울 쪽으로 많이 뜹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이 뜹니다. 그럴 때는 로그인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만 터치를 하면 우리 동네로 온다. 그래서 우리 동네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좋은 일 했나 봐요. 뭘 들고 있는 봄이. 그래서 새 소식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옆으로 이렇게 쓱 넘기면 다음 장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에서는 하단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페이지고 페이지가 5개까지 있어. 그래서 보려면 얘를 터치를 하셔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대전 소식을 보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소식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다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터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마케팅.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동네 소식에 보면 여기다가 뭐 글을 쓰면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소통이라 제가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 근처에서 중고 파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당근마켓이나 뭐 해서 들어보시죠? 중고품 파는데. 자, 중고 파는데 나오는데 2,600만 원짜리 차 나왔어요. 벤츠 C클래스. 자, 자켓인데 쿠데즈 컴바인 5,000원에 판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빅백이죠. 백들 뭐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도 분양하고요. 자동차, 오토바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2,900만 원짜리가 제일로 비싼가 봐요. 1,900만 원짜리 K9. 얘는 지금 컴퓨터. 전에는 생활에 필요한 게 많이 나는데 얘가 좀 알려지고 나서는 이렇게 너무 비싼 걸 많이 올려놔. 이거는 중고거래에서 사실은 본인이 1대1로 했어야 되는데 일기가 초고속 인터넷 1인 카페 있네. 월병당. 아유, 이렇게 해서 중고 거래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내 주변에서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올렸어요. 9시간 전에, 뭐 11시간 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 것도 있고, 자, 새로 한 식당들, 동네에서 소모임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별로, 자, 여기 보면 자전거 타는데 관심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전거에 대해서 산악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입해서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용 정보도 있고요. 쭉 보시면 우리 동네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대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동네에서는 뭘 가리키나. 이 대전 홍도동부터 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것까지 해서 동네 소식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시 동네라고 써 있기는데 대전시 소식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왜 부여가 떠 있냐면 저희 친정이 부여라 제가 한번 쳐다봐서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동네 변경을 터치를 하셔서 궁금한 동네가 있으면 여기다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동네의 소식을 또 지금 우리 동네 소식 보듯이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